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처음 몇 칸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위로 갈수록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복리도 비슷해서 초반엔 완만하다가 뒤로 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집니다. 300일이면 원금이 약 19.8배, 1000만 원이 약 2억 원이 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실제 매매에서는 매일 같은 수익을 낼 수 없고 손실이 발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의 결과보다 수익과 손실이 쌓이면서 계좌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전은 18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1935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27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월 21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3.56% 오르며 6,700선을 회복했고 장중에는 어제와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 나온 겁니다. 다만 이 반등은 시장 전체가 고르게 살아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 자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밀어 올린 반면 개인은 전날 저점에서 받아낸 물량 상당 부분을 이날 다시 내놓았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또 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개인 혼자 받아내는 흐름이 이어졌고 그 결과 코스피가 3%대에 급등하는 동안 코스닥은 1%도 안 되는 상승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날의 반등은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돌아왔다기보다 낙폭이 컸던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선택적으로 몰리면서 만들어진 반등에 가깝습니다. 장중 코스피 변동폭이 400포인트를 넘었고 종가도 고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걸 보면 급등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반등만으로 최근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인 반도체 매수는 전날 밤 미국 증시 흐름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러 가시죠. 지난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일부 반도체 종목이 반등했지만 주요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한때 1%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세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 못하면서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AMD와 인텔이 3% 넘게 상승했고 마이크론과 브로드컴도 반등했지만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AI와 반도체를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종목에 저가 매수가 몰린 겁니다. 국내 시장은 이 제한적인 반등을 미국보다 훨씬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을 멈추자 국내에 쌓였던 매도 포지션이 한꺼번에 되돌려진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장중 상승분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6월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며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보통 이런 신호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날 채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부담이 다시 부각됐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위험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가 약해진다고 바로 금리를 내리기엔 유가가 부담스럽고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소비와 기업 실적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나스닥의 상승을 가로막았습니다. 반도체 종목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국채 금리가 오르자 미래 실적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성장주에는 다시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달러도 이 흐름 속에서 강세권을 유지했는데 이는 시장이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보다 유가와 물가 부담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장중 크게 튀어올랐다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폭을 줄였지만 높은 수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강한 매수도 급격한 매도도 없이 제한적인 움직임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시장은 모든 위험 자산을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낙폭과 실적을 따져 일부 자산만 선택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날 골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선택적인 자금 이동입니다. 골드는 장중 4,000달러 아래로 잠시 밀렸지만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시 4,000달러 선을 회복하고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가 강세권에 머물고 국채금리까지 오른 상황은 분명 골드에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000달러 아래에서 매도세가 확대되지 않고 가격이 되돌려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날까지는 중동 위험이 커져 도자금이 금보다 달러로 집중되면서 골드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달러와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경기 둔화 신호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동의 원유 수송 리스크가 4,000달러 아래에서 매수세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골드가 달러와 금리 상승을 완전히 이겨내고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문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은 그 선택적 매수세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일부 종목에만 몰렸던 자금이 이 실적을 계기로 성장주 전반으로 번질지 아니면 계속 몇몇 종목에만 머물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려는 건 매출과 이익 자체보다 AI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빠르게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신을 주면 지금의 선택적 반등이 나스닥 전반으로 퍼질 여지가 있고 반대로 투자 비용 부담만 다시 부각되면 오늘의 반등도 반도체 몇 종목에 그친 일시적 되돌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달러와 국채금리가 오르는데도 4,000달러를 다시 회복한 골드에서 제가 오늘 왜 하필 골드를 선택했고 자동매매가 그 흐름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제 골드를 선택한 이유는 방향이 뚜렷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금리라는 하락 이슈와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상승 재료가 같은 시간에 부딪히면서 골드는 4,000달러를 축으로 이탈과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구간은 사람이 뉴스만 보고 방향을 예측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손실 보기 쉬운 자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금리 부담이 떠오르고 지정학적 뉴스가 나오면 다시 안전자산 수요가 부각되는 식으로 이슈가 계속 뒤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는 어느 이슈에 반응해야 할지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자동매매는 이 이슈들의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4,000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일정 폭 이상 내려가면 매수 조건이 충족되고 다시 반등해서 목표 구간에 닿으면 청산 조건이 충족되는 구조로 미리 설정해뒀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탈과 회복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이 사이클 자체가 여러 번의 진입 청산 기회로 바뀝니다. 실제로 어제 골드가 4,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정해둔 매수 구간에서 진입하고 반등폭이 목표치에 닿을 때마다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2,402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3,097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69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